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야기가 이어진다. 처음 출발은 고요함에 의 이야기였지. 강아지 해나와 예티와 함께 산책을 가서, 그리고 맞이한 바람 한 점 없는 춥지도 않은 적막함, 고요함 속에서 산책을 뚜벅뚜벅 걸으면서 느끼는 감정, 바라보는 시각, 세상에 대한 어떤 해석을 편안하게 늘어놓았지. 그리곤 해나와 예티를 발을 닦이고 할 때 그 바라본 모습이 예쁘니까 예쁨 받을 권리나 어떤 부분들에 대한 느낌이 왔다고 할까? 그리고 밥을 챙겨주고 예티가 자꾸 긁고 머리를 흔드는 모습이 마음을 좀 안쓰럽게 만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미소 짓게 만든 아침, 고요함의 예쁨 받을 미소 짓게 만든 오늘 아침, 그리고 그걸 하나의 테마로 다시 출근길에 자동차 안에서 하나의 글로 엮고자 하는, 뭐라고 해야 될까? 하나의 생명이 탄생하는 과정이라고 할까? 고요함에 빠졌을 땐 거울을 보는 마냥 이 세상이 나를 비춘다. 나의 존재 의미는 빛을 발한다. 세상을 비춘다. 그런 거로 거울에 반사된 내 모습이 결국 빛은 나에게 와 닿는다. 빛이라는 건 그래서 빛의 속도에 대한 한계를 짓는 것과 동시에, 빛이 가진 속성은 이처럼 주거니 받거니의 어떤 관계, 그리고 기운의 흐름, 그런 거로 빛이 있어라 라고 했던 말은 사실 세상에 빛과 어둠이라는 건 빛이 있어라 라고 했을 때 파생된 반대 의미라고 생각되게 하지만, 사실 빛은 어쩌면 유일할 것 같아. 이 세상은 적막함과 깜깜함, 혼돈이 맞을 거야. 그러니까 우왕좌왕 질서 없이 불규칙함에 이도저도 아닌 방향성도 없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사라지기를 반복했을 거라 그런 거지. 빛은 재단사지.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질서를 만든, 단지 빛 하나로 이 세상을 이렇게 했다라는 게 경이로울 만큼 빛은 만들고 확산시켜야 되는, 결국 그도 말했잖아. AI가 인류를 넘어선 어떤 지성체로서 거듭난다고 하더라도 AI가 지닌 한계는 빛의 속도에 국한되기 때문에 결국 다양한 AI가 존재할 수밖에 없게 한다고. 결국 빛은 우리 자각, 인지 혹은 세상 만물을 질서를 잡았지, 그 역할을 했는데, 이제 그 역할이 한계라는, 제약이라는 명분으로 다가올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지. 빛을 넘어선다. 빛이 없이, 빛이 가진 의미는 사실은 세상과 맞바꿀 만큼 커다래. 흔적과 족적이 너무나 막대하지. 아마 시작과 함께 되었을 것 같아, 그 빛이라는 것은. 그래서 빛이 제약이 된다라는 의미는, 이제 빛을 넘어서면 어쩌면 신적인 존재 혹은 빛을 관장한다라는 것조차 신적인 존재, 빛을 말한다라는 그 시점조차 신적인 존재. 빛의 의미는 빛을 발하고 빛을 다하고 빛을 비추고 세상의 면면이 빛으로 관통되고 다시 나에게 닿는다. 빛 하나만으로 뭔가를 얘기를 한다라는 게 쉽지만은 않아. 근데 빛으로 인해 파생된 수많은 것들을 말한다고 하면 끊이지가 않지. 그래서 빛은 시작이잖아. 시작. 빛이 시작이 아니라 빛이 그러니까 멈출 수 없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빛이 도달하는 곳까지 가야만 되겠다고 만든 원인이지. 어디로 인도하는지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어. 빛이, 별이 빛나는 우주가 있는 한 거길 가야만 한다라고 느끼는 거잖아. 태생적으로 마치 거기에 목적지가 있는 것 마냥. 그 가기 위한 노력이야말로 빛이 만들어낸 일종의 제시, 단계, 하나하나 다가가다 보니 점점 첨예해지고 하나하나 밝히다 보니 빛이 파생된 이유와 근원, 거기에 다다를 것만 같은, 어서 내게로 오라 라고 말하는 듯한 느낌? 그걸 기술적 한계를 넘어 내게 다가오라, 빛이 있어라 라고 했던 성각자, 깨달음자의 그 말은
어쩌면 아마도 빛이 시작이요. 그 끝을 향한 목적지이기 때문일지 모르겠어. 분명히 얘기했지. 세상의 시작은 빛이 아니라 혼돈. 빛은 혼돈에서 태어난 파수꾼, 질서를 잡기 위한 역할자. 혼돈을 제압한 평정한 뭐라고 할까, 세계의 영웅? 빛을 찬란하게 별을 바라보게 하는데, 별은 빛을 뿌리는 존재. 내게로 와, 나의 에너지를 써라. 내게로 와, 별의 근원, 빛의 근원, 원소 원자의 내 속으로 다가와라 라고 말하는 거는 아니겠지. 나의 존재가 별빛, 별과 같이 빛을 내어 세상을 비춘다. 별 또한 세상을 비추고 있고, 그 별과 나의 존재의 빛이 얽히고 설킨다. 빛은 현상을 말한다. 내 눈앞에 보이도록 현혹과 매혹과 갖은 미사여구와 유혹을, 세상의 질서를 잡고자 생겨난 빛은 그래서 시험을 하는 거지, 일종의. 빛 자체가 시험하는 역할은 아니야. 빛은 단지 있어라 라고 했을 때 질서를 잡은 파수꾼인데, 그 파수꾼을 바라보고 그 빛이 만들어낸 세상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들의 해석과 플레이가 빛을 호도하거나, 그러니까 빛의 한계나 빛의 제약이나 이런 것들은 빛이 있어라 라고 한 거에 대한 그 빛의 빛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빛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잖아. 빛은 혼돈을 잡았다고 했고, 그렇다면 혼돈은 우리가 그림을 그리듯 수많은 원소, 결합되기 전의 각기 흩어져. 근데 하나로부터 나왔어서 여러 갈래로, 여러 역할로 합쳐지고 찢어지고 순환한다고 지금 여기고 있잖아. 근데 혼돈이 성립하려면 사실은 제각기의 성질을 가진 것들이 시작과 동시에 있었어야 돼. 하나로부터 나왔다라는 건 그냥 형제들이 싸웠다는 거밖에 안 되거든. 그게 아니라
여러 다른 이질적인 어떤 성질, 감정, 물질, 파장, 어떤 성질을 가진 수많은 어떤, 그러니까 기록의 어떤 파편으로 본다면 물질로만 보는 게 아니라 기록된 어떤 걸로 본다면 우리가 지금 언어로 표현하는 그 수많은 많은 것들이 잡다하게 섞여 있었다는 거지. 그게 그거다라고 정의 내리지 못한 채 그저 제각기 어울리지 못한 채 흩어져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의 세상의 한 판은 점에서 시작했다라기보다는 그저 빛이 있기 전에 그저 각자의 모습으로 흩어져 있었다. 의미나 역할에 이어붙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로서, 존재라고 느낄까? 각자가 서로를 바라볼 수도 없고 그저 뭐라고 하지? 관계되지 않은 각자가 별개로 있는 그런 상태였지.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 세상은 빛이 있어라 빛을 끊임없이 밝히고 별이 빛나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유동치는 이유는 그 흩어져 있는 면들, 그러니까 어울리지 못하고, 아니다, 어울린다는 표현이라기보다 이질적인 빛이 닿지 않는 어떤 공간, 물질, 성질,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 보이드를 말하는 걸지 블랙홀을 말하는 걸지, 빛이라는 개념의 수많은 어떤 파생된 이 범주가 단지 하나의 암적인 존재처럼, 비유가 좀 그렇긴 하지만 내 몸에 암이 하나가 있다면 암의 소인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암의 소인이 암화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변환, 전환 혹은 어떤 자극에 의한 성질이 바뀌는 거잖아. 이런 것들에 대한 자정작용. 그러니까 빛은 혼돈 자체를 잡는다. 그리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중에 파생된 이질적인 무질서함을 잡는다. 빛이 비추는 순간 고정이 된다. 모습이 멈춘다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이 하나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건 관측하는 순간 정해진다 라는 말처럼 빛을 쏘이는 순간, 빛이라는 게 가는 순간 고정이 돼. 이게 더 의미 있는 말이지. 그러니까 중첩이나 어떤 이런 어떤 능력적인 부분이 아니라 관찰하는 순간, 그러니까 빛이 비추는 순간 모습이 고정된다. 모습이 그렇게 보인다. 그렇게 해석이 된다. 달리 해석될 여지도 있고 달리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그 부분은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빛은 거울을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안타깝다고 해야 될지, 그 속성에 대한 계속 살피면서 풀어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빛이라는 게 비추는 순간 모습이 고정된다. 빛이 비치지 않는, 그러니까 번뜩임이 없는 그 순간들은 무수히 많은 해석과 다양성을 품고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질서함은 다양성이잖아. 그러니까 빛은 무질서함을 잡았다라고 표현하지만 다양성을 죽인 거지. 그래서 빛은 사실 필요악이라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싶어. 관찰을 한다라는 게 빛이 없이 가능할까? 짐작한다. 눈을 감고 빛이 아닌 심상을 통해서 어떤 형상을 만든다. 자,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 꿈을 꾸지. 그 형상들은 빛에 둘러싸인 형상들이 아니야. 혼돈 그 자체지. 어디로 갈지 모르고 정체 없이 떠돌아다니고 드라마틱한 어떤 모습들을, 이걸 마치 우리는 일상에서 현실에서 느낀 것이 투영된 결과물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어쩌면 빛이 닿지 않는 생각의 고리가 빛에 의해서 구분되는 게 아니라 상상과 생각과 꿈은 빛이 닿지 않는 영역에서의 균형이지. 균형을 잡기 위한 무질서함의 다양함의 대명사지. 고로 빛은 현실을 만든 거고, 현실이라는 건 내가 지금 바라보는 이 세상을 말해. 그 이면은 빛이 닿지 않는 곳은 꿈, 생각, 상상, 이런 무질서함과 이질적임을 빛이 세상이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된 거지. 그러니까 빛은 원동력, 그러니까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야. 만약 영원히 있는 것이 불행하다라고 한다면 빛은 그 원인이야. 정처 없이 꿈만 꾼다. 무질서하게 어떤 입력된 거 없이 끊임없이 생각하고 상상하고, 육신을 입은 이 몸이 잠을 통해서 어떤 체감을 한다. 정리가 되는 느낌이야. 빛에 의해서 구분이 되는 거지. 빛이 비춘 세상, 그리고 빛이 닿지 않는 이면, 거기에 육체, 빛이 만든 형상이 빛이 닿지 않는 곳과의 치열한 무질서함의 증거는 단지 잠자는 부분이 아니라 잠 속에서 펼쳐지는 드라마틱한 어떤 떠올림들, 체감하는 것들, 이게 중간지대지. 잠은 중간지대. 상상과 생각과 이런 것들은 feeling, 그러니까 감각과 감정은 이 물질이, 그러니까 빛이 있음으로 해서 구분된 체감토록한, 그러니까 구분자가, 빛은 단지 비춘 거야. 빛이 아프거나 뭔가를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빛이 질서를 잡게 하면서
형상을 만들었어. 모습을 고정시켰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생명체나 존재라는 어떤 두각을 빛을 통해서 나타난 거잖아. 빛을 계기로 알게 된 거지. 그러면 빛이 비춘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지금 모습은 빛이 비추어서 고정된 세상이야. 모습이라는 거지. 그럼 빛이 비치지 않는 세상은 무질서하고 혼돈 그 자체. 그거는 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야. 막연함과 막막함, 끊임없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광활함의 그 형상은 우리가 망원경을 통해서 바라본 우주의 그 깊이보다, 그 길이보다 훨씬 비교할 할 수만큼 넓다. 그러니까 빛이 비춘 세상의 모습이 그게 계산이 된다. 데이터로서 빛이 비추는 순간 질서를 잡았고 그 질서는 계산이 된다. 데이터로서. 그리고 반복하고 그 빛이 비추는 한 AI와 다른 형태의 지성체를 끊임없이 만들어낼 수 있다. 끊임없이라는 거에 반복과 무한, 학습 이런 개념이 들어가는 순간 그렇다면 굳이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빛이 있어야만 했고 빛을 만들게 된 반대급부의 생김, 그러니까 빛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만큼의 혼돈. 자, 조금이나마 그러니까 느끼는, 체감할 수 있는 꿈속에서의 그 광활함과 번뜩임에 반짝반짝이면서 사라지는 망각과 그러니까 빛은 번뜩임이 우리식으로 해석한다면 이쪽 저쪽 번쩍번쩍거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있다가 없다가 사라졌다가 이런 부분들이 끊김처럼 느껴지는 거지. 그게 바로 꿈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어떤 편린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번뜩임으로 장면이 바뀌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고정되지 않은 세상이야. 빛이 아무리, 그러니까 빛이 머물지 않는 세상이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할까? 여기에 어떤 단초가 숨어 있을까? 그는 말했어. 지구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에너지원이라 하더라도 태양의 10억분의 1, 100만분의 1에 미치지 못한다. 원자를 아무리 쪼개서 그러니까 에너지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무한하지 않을 뿐더러 유한하고 비교할 수 없는 어떤 하찮음의 어떤 역임으로 얘기했지. 그러니까 태양을 향해 태양을 그 열과 빛, 열기, 빛, 에너지, 단지 빛 에너지, 열 에너지. 그러니까 그거와 비슷해. 내가 지금 느끼는 건 빛이 비춘 빛으로 인해 고정된 모습의 세상은 빛이 닿지 않는 무질서하고 다양하며 번뜩이는 형상들의 움직임이
잠깐이나마 맛보는 거지. 빛이 만들어낸 이 형상, 존재가 잠을 자는 순간 잠시 꺼지는 거야. 빛이 머문 세상에서 잠시 빛이 닿지 않는 곳과 연결되는 거지.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AI조차 빛의 한계에 직면할 거다. 빛의 속도에 제약을 받아 다양한 AI가 나타날 거다라고 했잖아. 여기서 다양하다는 건 여러 종류를 말하는 거지. 내가 지금 얘기하는 다양성과는 거리가 있고. 그러니까 원자의 양자와 양자의 어떤 양자나 전자나 원자나 모든 것을 빛을 통해서 뭔가 어떤 자극을 주면 자극의 반복된 학습은 일정한 패턴을 만든다. 어디에 비추든지 이게 중요한 거지. 시간의 결정을 만들었다는 자체, 그 활용은 이미 그걸 발견한 순간 활용하면 되니까 된 거고. 내가 지금 하는 건 그저 해석에 지나지 않아. 풀이 과정이지. 여기에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을 넣어서 활용을 하겠다 라는 어떤 딱히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이 세상에 이면 과연 나의 존재는 왜, 물질은 왜, 빛이 고정시키는 모습에 나, 그리고 내가 고정되지 않은 모습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그걸 느끼는 게 잠들었을 때 빛이 머물지 않은 곳에서의 그 다양한 체감, 체험. 그러니까 나라는 건 그러니까 그 체감이나 체감, 빛이 비추어 모습이 고정돼서 느끼는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것도 있는 거지. 하나의 면이니까 빛이 비춘. 근데 빛이 닿지 않는 그 면은 더 무한한 다양한 번뜩임이 있다. 빛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 이 육신이 이 빛이어진 모습의 한계에 다다랐다라고 봤을 때, 그렇다면 죽음이라는 것조차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 무수히 많은 이질적인 섞이지 않는,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군상들의 집합체인데 빛이 비추어 하나의 모습으로 지금 이 세상이 이루어진다고 했고, 그건 순간순간 이어진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면면들이 지금 번뜩이고 있어. 근데 빛은 우주와 이 팽창의 모습으로 하나의 단일 면으로 보여주잖아. 차원을 뭐 그냥 범은 어떤 면으로 표현하자고. 근데 그건 단지 하나의 면. 살짝 맛본 것 같다. 아침 새벽 6시 44분에 맛보는 두유의 맛과 같아 지금 느낌이.
그래. 재미나이에게 교육을 시키고 다듬어내서 이 세상에 이런 시각을 알리면 되겠지. 자, 또 봅시다. 이게 자극을 받네.